요즘에는 상가임대 나온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전에 이제 델타 나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상가임대가 조금 문의가 많이 오고 좀 약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약간 돌아오는 분위기로 약간 갔었는데, 델타 나오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나온 뒤로 더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영어 계약서를 이 나라에서 쓰잖아요. 이제 조금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집 계약서나 상가 계약서를 쓸 때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계약 이행을 해야 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도저히 못 내겠는 거예요.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월세를 내요? 집을 빼겠어. 절대 안 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고소할 거야. 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년 계약을 했어요. 10년 계약을 해서 이 집주인이, 이 건물주가, 자,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5만부터 시작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인상률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뒤로 가면 갈수록 월세를 많이 받게끔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발행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은행 책을, 은행 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은행 수표가 얼마나 무섭냐면, 은행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3번째 잔고가 없잖아요. 은행에서 3번 정도 벤치를 먹으면 형사고발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내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했어.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친구 얘기예요. 중국 친구. 집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집주인이 고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블랙리스트가 걸리는 거야. 중국을 못 돌아가요. 만약에 돌아갔다고 해도 다시 재입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쓰실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웬만하면 책 발행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아예 나는 괜찮아, 책 발행. 집주인의 조건이 그래요. 그냥 책을 발행하면 집주인은 편안하지. 당연히 책을 받으면, 은행 수표를 받으면 편안한 마음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캐시로 한다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조항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렌탈업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에 서브리스 계약,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서 조항은 엄청 중요합니다. 조항 잘 뒤져보시고, 특히나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변호사라든가 가까운 필리핀 직원 있으면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국분,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한국분한테 한 2사람한테 검토해 달라고 얘기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의 조건에 맞는 계약으로 계속 미루고 하다가 나에 맞는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와서 제 성격이 이렇게, 지금은 꼼꼼해졌는데 처음에 와서는 그냥 사인했어요. 막 사인해. 또 욕 나오네 갑자기. 필리핀에서 계약서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항 잘 따져보시고, 은행 책 발행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물론 집주인이 좋아서, 그래 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나가라, 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나가, 그래 너 나가, 너 월세 못 내니까,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코에 검은 코골이라고, 너는 10년 동안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나중 가면 갈수록 월세가 비싸지는데 자기가 손해를 본다 이거지. 그래서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약금. 그런 부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블랙리스트를 걸 수는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요, 집을 임대했어요. 근데 집이 좀 망가졌어. 보증금보다, 남아있는 보증금보다 집 수리 비용이 더 나와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이민국에다가 신고합니다. 신고해요. 무조건 신고해요. 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신고하죠. 그래서 계약서에 신분증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집을 막 담배꽁초 막 버리고 그러거든요. 바닥에다가 막 버리고. 제가 아는 그 집도 하나가 집주인이 마룻바닥을 이 나라 마루가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한국보다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새 마루를 싹 깔아줬어요. 예, 월세를 많이 받고자 집 수리를 싹 해주고 그 마루를 아주 좋은 마루를 방마다 거실마다 싹 깔아줬단 말이에요. 한 40명 정도 쓰는데 그 40명이 매일 바닥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거야. 제가 집을 가봤더니 바닥에 담배꽁초가 시커매요. 그 브라운 색깔의 마룻바닥이 다 검정색으로 다 바뀌었어. 다 탔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네, 집 점검을 또 안 했어요. 이 집주인이 마닐라 사람이라 집 점검을 오랫동안 못 했던 거지. 집 헬퍼도 중국 애들이 고용해서 썼기 때문에 집 체크를 못 했던 거예요. 네, 가봤더니 시커매요. 내가 집주인을 만났는데 보증금을 얼마 받았어요? 물어봤더니 그 집 세가 28만 페소인데 2개월 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2개월 거. 2개월 거를 받았는데 그러면 56만 페소 아니에요. 그죠? 근데 1년 동안 집을 빌려주고 집 수리비하고 마룻바닥하고 갈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예. 신고를 해가지고 그 계약자 중국 사람이 블랙리스트가 이미 중국으로 도망갔지. 이미 중국으로 떠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블랙리스트를 걸었어요. 아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뭐 저야 여기서 노가대를 해서 보러 먹고는 살고 있으니 뭐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여기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붙어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이제 돌아가신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교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돌아가셨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뭐 집 정리라든가 상가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별로 안 좋게 하고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좁잖아요. 세부가. 세부 막탄 해봤자 이 동네 이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인구가 사실 그냥 한국으로 따지면 조그만한 도시니까. 예. 한국 사람한테 집을 임대 놓을 때 그전에는 2달 디포짓 1달 어드밴스가 많았거든요. 집을 얻을 때. 그러니까 보증금을 일반 뭐 금액이 낮은 집들은 2달 보증금에 1달 월세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예. 예. 그 돌아가신 분들도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또 여기에 이제 여기 현지에 사는 사람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는 막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냥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에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좀 지루한 썰이었습니다. 아,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오늘도 여기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